안동호 녹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한데 안동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 녹조가 발생해 비상입니다. 대구 동남권과 경북 동남권 시민들의 신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군이 분기점까지 총 길이 25k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법인택시 신규 취업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정착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속해서 줄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경주시가 62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호 녹조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철 폭우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안동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으로 호수 전역에 녹조가 발생해 비상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 전체가 진한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숫가에는 녹조 알갱이와 부유물이 뒤엉켜 잔뜩 쌓였습니다. 장마철 폭우로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된 데다 지속된 폭염이 녹조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집중호우 시 상류에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영양염류라 하면 질소와 인 성분을 주로 얘기하고요. 축산이나 비료 성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 조건이 일기가 태양빛이 강하면 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라 더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안동댐 상류 예안교 부근에서 검출된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9만 셀에서 10만 셀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동댐 전역에 녹조가 관측된 건 지난 1976년 댐 축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호수 전체가 녹조로 뒤덮이면서 수자원 공사는 우선 도산서원에서 예안교, 주진교에 이르는 15km 구간에 선박 2대를 투입해 녹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녹조가 짙은 구간을 중심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는 차단막을 설치해 하류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상류 구간에서 발생한 녹조가 하류 본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차단막을 2군데 설치를 해서 일단 내려가지 않도록 막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녹조들은 대형 녹조 제거선 2척을 투입을 해서 지금 상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조가 소강 상태까지 저희가 제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 녹조 퇴치밭과 자율주행 로봇 등을 투입해 수질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2030년 개항 예정입니다. 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춰 접근도로도 확충됩니다. 특히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연결하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대구시는 이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팔공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됩니다. 구간은 동대구 분기점에서 동군이 분기점까지 총 길이 25.3km의 왕복 4차로로 건설되며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구시는 2030년 개항하는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대구 동남권과 경북 동남권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남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거리상으로 우회하는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를 구상하였고 이 고속도로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와 만나는데 이후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접근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은 애초에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검토됐지만 대구시는 국가계획 반영 등 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공항 개항 시기에 개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도 쉬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선택했습니다. 대심도 터널 공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널을 좀 깊게 파면은
이제 환경 훼손이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대구시는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최종 도선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물색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자가 내년에 국토부에 제안 신청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30년까지 도로를 완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시가 법인 택시 신규 취업자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정착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업계에 처음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 매 3개월이 지날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2022년부터 대구 관내 택시회사에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뒤 처음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규 취업자 정착 수당은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620억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은 태풍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등 현안에 중점을 뒀으며 주요 사업은 태풍 복구에 33억 원, 신당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 20억 원, 하천 보수와 정비 17억 원 등입니다. 또 어르신 무료 택시 운영 지원에 12억 원,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26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안은 경주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결과가 공개됐다는 소식부터 짚고요. 폐암이 확진된 대구 학교 급식노동자 산업재해가 인정됐다는 뉴스와 환경부가 7년 만에 영주댐 준공을 승인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활주로 길이가 큰 관심사였죠?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민항 활주로 길이가 3,500m로 결정됩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B747 400F 화물기 취항을 위해 3,800m 활주로를 요구해 왔지만 3,500m에서도 B747 화물기가 최대 중량의 96%까지 운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747 화물기의 실제 운용 중량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간공항은 면적 약 92만 제곱미터로 건설되는데요. 전체 공항에서 민간공항의 면적 비중은 5.2%로 기존 대구공항에서 민항 비중 2.3%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민항 여객 수요는 2060년 기준 1226만 명, 화물 수요는 21.8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는 뉴스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21일 근로복지공단 대구 본부는 대구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2건을 승인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산재 신청 후 4개월 만에 역학조사 없이 현장 조사 후 신속하게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7월 대구에서 세 번째 폐암 산재가 승인됐고 이번에 또다시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겁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대구 학교 급식실의 폐암 확진자는 8명입니다. 이들 중 3명은 정부의 폐 CT 검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8명 중 5명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고 남은 3명 중 2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고 1명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급식실의 폐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7년 만에 준공 승인이 난 영주댐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22일 경북 영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완공 7년 만에 영주댐이 환경부 최종 준공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댐은 2009년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 홍수 피해 경감,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착공됐고 2016년 완공됐지만 문화재 이전 및 복원사업비 정산 지연으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관련 개발 사업이 늦어지자 영주시와 주민단체가 반발해왔는데요.
환경부가 전격적으로 준공 승인을 하기로 한 겁니다. 준공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꼼수 준공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낮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김수아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짚어봤습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와우,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돈에서 뺏기고 카드사에서 뺏기고 다 핫대가는 거죠. 그냥 뭐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왔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1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룰,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10%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천군이 예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15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호명면 읍승격에 따른 호명읍 발전 방안과 예천군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할 사업 제안 등 2개 부문이 대상입니다. 참여하려는 시민은 예천군 홈페이지 군민제안 게시판 또는 우편으로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323명에게 IB 탐구 기반 학습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초중등 교육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의 고등학교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대구 서부고와 대구 외국어고 등 IB 월드스쿨을 운영하는 5개 고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